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가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어제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서 시청 공무원 등 180여 명의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민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가졌는데요. 이들의 점심 메뉴는 전어회와 매운탕이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울산의 대표 수산물 유통시설인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회, 멍게, 문어 등 싱싱한 수산물들이 좌판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이곳 역시 방문객이 20-30% 줄었습니다. 소비자나 상인들 모두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니까.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손님들이 사재기 한다고 한 3, 4일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가 이제 걱정입니다. 이런 중에도 오염수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진짜 맛있어. 회는 맛있고 옷에 전어철이잖아요. 전어도 맛있고 모형 다 맛있어. 그래서 일단은 뭐 농산물이 살아야 되고요. 맞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김두겸 시장과 공무원, 금융기관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수산물 이용 촉진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 시장은 울산에서 회를 함께 즐기자는 내용의 편말을 들고 수산물 소비 촉진에 시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사능 책정 이런 조치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 상관없이 전혀 불안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안전한 수산물입니다. 우리 시민들 많이 이용하고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에 동참한 공무원들의 점심상에는 전어회와 생선구이, 매운탕이 차려졌습니다. 누구 한 사람 주저없이 차려진 횟감을 맛있게 먹습니다. 눈에 띄게 방문객이 떨어지면서 웃음기를 잃어가던 상인들도 모처럼의 활기에 미소를 짓습니다. 울산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과는 별도로 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방어진입현장과 농수산물 시장 등에서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수산물 활성화에 대한 이 같은 노력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어제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지방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도시철도 트램 1호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시민들에겐 다소 생소한 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울산 트램 1호선 건설 사업 추진으로 인해 울산은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시대가 열리게 됐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트램 도입에 대한 효과 전달과 함께 주민 의견이 반영된 노선 체계가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건강연대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시민들의 염원인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을 지킬 것을 대통령과 울산시장에게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재부가 8월 초 공개한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흡한 자료 제출 등 준비 부족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면서 울산시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또 기재부 역시 지역 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경제성만 따지는 편협한 관점으로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을 평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식물 도난 사건이 잇따르면서 울산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주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해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가 조성한 자연주의 정원에서 누군가가 풀 협죽도 7점을 뿌리째 뽑아갔습니다. 이에 앞서 정원 박람회 전시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가져가는가 하면 죽순과 각종 초화는 물론 무궁화, 향나무 등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방범용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도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방형 국가정원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8일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어제 열린 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중단된 단체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단체 교섭을 제외한 각종 협의와 공사는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4일부터는 모든 특근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사측은 지난 18일 17차 교섭 결렬 이후 25일과 28일 교섭 재개 요청 공문과 대표이사 노조 방문을 통해 공식적인 교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동구 전화체육센터에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동구청과 함께 2023년 찾아가는 울산 조선업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선업 구직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36개 사내 협력사에서 227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채용하지 못한 기업과 구직자는 울산 조선업 도약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통해 일자리 매칭을 꾸준히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 예정이지만 일선학교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진로 전담 교사가 크게 부족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성용 의원은 울산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로 전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현재 울산 지역 16개 학교에 진로 전담 교사가 발령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 성적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게 돼 있어 고1 학생과 중학생의 고1 선행학습 사교육의 심화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이 전국 광역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복지 분야 조례안을 시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복지협의회의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맞춤형 복지 모델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노후준비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조례입니다. 울산시의회 이영혜 환경복지위원장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우선주차 구역의 지정과 설치 기준, 운영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이영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관련 지원 등의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 유입된 코로나19. 울산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2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해 8월까지 모두 73만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확산세가 줄어들고 치명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지난해 4월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됐는데 이제 오늘부턴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낮아집니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1에서 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4급 전환으로 이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유증상자 전체에게 건강보험이 지원되던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비는 31일부턴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과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 환자로 지원 대상이 축소됩니다. 전체 입원 환자에게 지원되던 입원 치료비도 이제 중증 환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던 생활지원비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되던 유급 휴가비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또 3년 7개월여간 진행된 일일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과 시설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로 현행 유지됩니다. 요양병원, 그다음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치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인들이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방역은 철저히 좀 준수를 해줘야 되고.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도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시설 등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위기 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고
예방접종과 치료제도 현행처럼 무료로 제공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단위 대규모 할인 행사인 2023 황금역 동행축제와 연계해 울산물과 울산 페달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표 쇼핑몰인 울산몰에서는 9월 27일까지 신규 고객 지원과 첫 구매 지원 5,000원 할인 쿠폰, 쇼핑 지원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또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매일 한 개 상품을 반값으로 판매하는 반값 행사도 병행합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에 산림문화휴양관이 건립됩니다. 어제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진 입화산 산림문화휴양관은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연면적 9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1층에는 다목적실과 사무실 등이 배치되며 2, 3층은 숙소와 옥상 정원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내년 1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후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 제21기 울산 부의장으로 최혜상 국제로터리 3721지구 총재가 임명됐습니다. 최혜상 신임 부의장은 지난 29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임명장 전달식에서 민주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제21기 울산 부의장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최 부의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스웨덴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토비아스 앤드슨 의장과 주한 스웨덴 다니엘 볼벤 대사 일행이 어제 울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의원단 일행은 울산시장 예방 후 HD 현대중공업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울산의 주요 산업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02년 스웨덴 말메로부터 들여온 세계 최대 크레인이 있는 HD 현대중공업을 둘러보고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에서 7기의 원전이 운용 중인 울산 부산 권역을 시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 민주연합노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 청소대행업체 대화실업을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대화실업이 지난해 미화원들에게 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울주군은 복리후생비를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업체 계약 해지와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울주군은 변경 계약은 합법적으로 시행했다며 청소대행업체의 복리후생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어제 지편실에서 9월 1일자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으로 9개 직 중 52명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해마다 2회씩 표창을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울산시 통계데이터 활용 정책 우수 사례 경진대회가 어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최근 3년간 추진된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우수 사례 공모작 가운데 6건의 수상작에 대해 시상하고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역통계 우수 사례 공모전에 출품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